윤석열과 한덕수, 김용현과 이상민까지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어제 동시에 열렸습니다. 계엄을 방관한 국무위원들에게 재판장이 경위를 따지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든 후든 반대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반대라는 말. 계엄에 반대한다.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 단전 단수 조치가 시도됐는지 캐묻는 모습이 중계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혹시 언론사나 이런 게 좀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본인 들으시기에. 뒤에 뭐 이름은 안 나와도 방송사라는 말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1심 중계를 의무화한 개정특검법에 따라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가 이루어지면서 방청석에 앉지 않아도 법정을 지켜볼 기회가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큰 돈을 들였습니다.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 업체에 촬영을 맡기는 등 재판 중계에 들어간 비용만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기존 예산으로 모자라 대법원장 예비금 1억 4천만 원까지 이미 다 끌어다 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9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1심을 마친 재판은 없습니다. 본격 재판이 시작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도 추가로 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예산안은 1, 2심 재판 중계를 위한 비용을 추가 책정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예산을 요청만 하면 되는데 현재 예산 0원인 상태. 중계에 줄곧 반대해온 행정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실하고 또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 이루어지는 데 좀 장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 당시 특검법 개정안이 도입되기 전이어서 정확한 수요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공개 재판 원칙 실현을 위해선 재판 중계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재판 초기부터 줄곧 제기돼 왔죠. 그런데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범죄 혐의 사건에서 지기현 재판장이 아닌 다른 재판장들의 모습이 중계되면서 비교가 되는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측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단호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할 지기현 재판장이 오히려 재판을 늘어지게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부랴부랴 추가 기일을 잡아보려 하지만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거 있으시다고 그랬지 아까. 20일?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면,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변호인 측이 반발하면 어렵게 잡았던 재판도 취소해버립니다. 변호인들 의견으로는 17일 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시네. 도저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4일입니다. 일주일이. 4일은 저희는 못합니다. 예, 변호사님들이 정 안 되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쟁점과 관계없는 사안들을 늘어놓은 피고인 변호인들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고 저급한 언론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온갖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사와 지금의 특검의 행태고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이 법정에서 정숙하셔야 되는 의무는 판사, 검사, 변호사 때문이 아니고 법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들 정숙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농담 섞인 진행으로 재판이 늘어지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검사라면 어디 당연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 소리를 높여야지. 잠깐만요. 특검보님들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뭐 나서시고 그러셔요.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한창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과 교도관 저녁 식사까지 걱정합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2주 3회 재판을 약속해놓고 정작 주 1회꼴로 열고 있는데 매번 재판은 재판장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 개일씩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한 번씩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틀 정도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가능성이 제기됐던 재판 지연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 지규현 재판부가 어떻게 재판을 마무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다른 사건도 아닌 내란 사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마치 피고인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모두 불출석해 재판에 차질이 생기자 재판부가 반드시 증인들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누구든 예외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방침인데요.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 간의 대화 내용. 계엄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을 방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겐 공직생활 그렇게 마무리할 거냐는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면전에서 너는 예스맨이라고 직격당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목한 발언의 주인공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하지만 정작 최 전 부총리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엄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놓고는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는 재판부 요구는 따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지금 소환장은 아직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예스맨으로 지목당한 이상민 전 장관도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제 구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별법의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니 증인 신문은 철회하겠다는 특검 측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증언 거부랄지 또는 불출석이랄지 이런 가능성이 높은 증인인데 증인 신청할 실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판부는 소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나와서 본인이 뭐 증언 거부를 하든지 뭐 법에 위반되게 출석을 거부하든지 그건 맞춰서 제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소환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곧바로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재판에 나오도록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된 상황. 재판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내란 재판과 달리 법정에 강제 인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부장판사는 주 2회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번 달 안에 사건을 끝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